예, 그냥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이집트항공사의 광민수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 GB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실지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인디아나 존스가 아무래도 좀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오래된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 이 극장이 제가 알기로 348석 정도 되는데, 처음에 그 극장 규모 얘기를 듣고 절반 정도만 차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약간 제 어떤 바람을 더 담아가지고 한 200석까지만 찼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마 평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봤었던 해외 리뷰 같은 것들을 봐도 이렇게 조금 평이 좀 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한 10일 정도 전에 영화를 먼저 봤어요. 시사회에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제가 인디아나 존스 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5편 이전에 나왔었던 4편의 영화에 대한 최고의 오마주, 그 다음에 거의 완벽한 피날레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사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5편에 이집트가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나오길 좀 기대했어요. 처음에 5편 제작 소식을 듣고서 이집트 대신에 저쪽 아프리카 북서쪽에 있는 모로코가 나왔죠. 조금만 동쪽으로 옮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보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영화 중에 이집트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언급되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상품도 있습니다. 역시 서로 설명 주시면 안 되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는데, 이집트와 관련된 이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가 나와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제일 빨리 손을 드신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 맞습니다. 사실 제가 상품을 갖고 왔어요. 잠깐 나오시면은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3개가 있는데 하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골라가세요. 아까 무슨 말씀을 골라가시면 됩니다. 하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2개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또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5편에 관련된 퀴즈는 아니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가운데서 이집트가 배경으로 나온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 주요하게 나오는 이집트의 유적의 이름은 그러니까 저쪽 뒤쪽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개 중에 하나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골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품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먼 곳에서 왔다. 먼 곳에서 왔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예, 말씀해 주시죠. 대전이요. 대전보다 더 멀리서 왔다. 부산이요. 예. 부산보다 더 멀리서 왔다. 부산보다 멀리서 오신 분 없습니까? 예. 전남 보흥. 부산이랑 보흥이랑 사실 부산은 오기 좀 편하죠. 콘택스 있으니까. 예, 그럼 일단 보흥보다 더 먼 곳에서 더 오래 걸리는 곳에서 왔다. 예, 그러면 이제 보흥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 남았어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선물로 이제 끝이 났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인디아나 존스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됐는데, 사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고고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인디아나 존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인디아나 존스 때문에 제가 고고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힘이 됐어요. 이 영화와 이 캐릭터가. 사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무모함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캐릭터가 어떤 고고학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낭만이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를 인디아나 존스 키드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제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쓰던 일기장의 이름이 인디였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해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기장에 이름을 붙이고 일기를 쓸 때 그 일기장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때는 어쨌건 뭐 저도 이제 어렸으니까, 저도 나름 소년이었으니까 나름 그런 식으로 인디아나 존스와의 교감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금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채찍. 예, 채찍. 여기 지금 완전 표지고, 그 채찍보다 저는 이게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시면 채찍도 있지만 동시에 모자를 하나 쓰고 있어요. 이제 뭐 페도라라고 하고 중절모라고 이제 합니다. 이 모자는 영화 시리즈 내내 인디아나 존스의 거의 그냥 인디아나 존스랑 거의 한 몸처럼 등장을 하는 어떤 물건이고, 인디아나 존스를 상징하는 이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보시면 잠시만요. 예, 1편에서도 나오죠. 2편에서도 나와요. 3편에서도 나오고 4편에서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셨던 5편에서도 역시 이 페도라를 쓰고 있죠. 그런데 아마 사실 이 페도라가 인디아나 존스를 정말 깊게 상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방금 보셨으니까 기억을 하시겠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모자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사실 한 번도 이 인디아나 존스 지난 1, 2, 3, 4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모자를 인디아나 존스가 벗었던 적이 없습니다. 1편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도시에 와서 인디가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도라를 쓰고 있어요. 2편에서는 여주인공과 함께 이렇게 껴안고 아이들에 둘러싸이는 장면인데 역시 쓰고 있고, 3편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등장인물들, 뭐 아버지인 쇼 코네리와 같이 이제 여러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페트라 사원을 빠져나가는 그 장면인데, 거기서도 쓰고 있습니다. 4편의 마지막 장면은 꽤 의미심장해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예. 4편의 마지막 장면은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인디아나 존스가 모자를 벗고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한편에 등장했었던 아들이 모자를 슬쩍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인디가 뺏어가지고 쓰고 나갑니다. 그게 4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5편의 마지막 장면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자를 벗어났죠. 이게 여행이, 이 모험이 끝났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자의 기원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 모자는 도굴꾼한테 계승받은 거예요. 바로 이 장면에서. 3편의 앞쪽 부분에서 인디아나 존스의 어린 시절을 리거 피닉스가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디아나 존스, 어린 인디아나 존스가 어떤 그 페도라 십자가라고 하는, 페도라가 아니죠. 코로나도의 십자가죠. 코로나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유물을 도굴꾼한테 뺏어서 박물관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근데 도굴꾼이 근성과 어떤 열정을 인정을 해줘서 모자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게 인디아나 존스의 상징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의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원래는 도굴에서부터 기원한 학문이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적절한 은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아나 존스로 인해서 어떤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페도라를 현실 속의 실제 고고학자들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이 하와스라고 하는 선생님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집트학 고고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집트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권력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딘 같은 이런 안 넘어갔죠. 요 피라딘 같은 분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 프로그램이에요. TV 채널 4에서 방영하는 그 고고학 프로그램이 채널 4, 타임팀의 진행자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쓰십니다. 또 이안 호더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는 굉장히 고고학사에서 중요한 고고학자인데 어떤 이론적인 사조, 그러니까 후기과정주의라고 불리는 이론적인 사조의 대장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레이먼드 존스 같은 이집트 고고학자 또 역시 페도라를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고고학자 분들도 인디아나 존스가 가져다주는 그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낭만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은 인디아나 존스 이전 시대 때부터 페도라를 썼어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플린더스 패트리라고 하는 이집트 고고학자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인물인데 이렇게 열심히 페도라를 쓰셨죠. 그리고 또 요 아서 에반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노소스 궁전, 크레타 섬에 있는 크노소스 궁전을 발견한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좀 흥미로운데, 고든 차일드라고 하는 고고학자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우셨으면은 들어보셨을 텐데 신석기 혁명이라는 개념 알고 계시나요? 신석기 혁명, 도시혁명 이런 개념을 만든 고고학자예요. 그리고 영화 속에 인디아나 존스는 현실 인물은 아니지만 인디아나 존스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영화 설정상 1899년생인데 이 고든 차일드 선생님은 1892년생이시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신석기 혁명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이 1936년의 일인데, 이 1936년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로 치자면 1편 레이더스 편의 배경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유명한 이분 하워드 카터도 역시 페도라를 썼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 이전 시대의 고고학자들도 이렇게 페도라를 쓰는 것은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덥지 않은 지역에서 페도라는 야외 활동을 할 때 꽤 적합한 모자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추운 뭔가 좀 기온이 낮은 여건 속에서는 머리 위에서 체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뭐 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볍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동시에 이 당시 고고학자들의 출신 계급,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 이상 계층의, 그러니까 영국으로 치자면 젠틀맨 계층의 어떤 그쪽의 패션 아이템이기도 했어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페도라를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 이집트 카르닥 신전에서의 모습이고요. 또 비교적 최근인데 이렇게 2018년인데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집에 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저도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광팬이니까 뭔가 인디아나 존스 이 시리즈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오버해도 되지 않을까. 옷도 약간 컷에 맞춰가지고 입고 왔는데 페도라를 쓰고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쓰고 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갖고 왔어요. 갖고 왔습니다. 써볼까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뭐 오늘 약간 특별한 날이니까 제대로 썼나?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도라와 더불어서 어떤 고고학자들, 어떤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자가 또 하나 있는데, 요 피스헬멧이라는 모자예요. 이것은 페도라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지고요. 상징성의 측면에서 이 피스헬멧은 유럽 서구의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서구의 고고학자들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이제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인디아나 존스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페도라와 더불어서 또 상징성을 띠고 있는 물건이 있죠. 바로 채찍입니다. 이게 채찍인데 사실 고고학자들이 페도라는 사용을 하지만 채찍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도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찍을 사용하시나요? 채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찍은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이 채찍과는 이제 다르게 고고학자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 물건이죠. 트라울이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이 트라울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제 뭐 흑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트라울은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이 사용하는 트라울과 미장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트라울은 모양은 좀 달라요. 좀 크기도 다르고 고고학자들이 사용하는 트라울은 보시는 것처럼 끝이 좀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발굴이라는 과정이고, 이 발굴은 일종의 흙을 상대하는 작업이거든요. 흙을 이제 파내고 흙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흙을 상대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도구입니다. 흙을 깎아내기도 하고 파내기도 하고 선을 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인데 하나는 두 회사가 라이벌이죠. 플레이모빌과 레고. 이제 플레이모빌 쪽은 이제 트라우를 들고 있는 고고학자를 묘사하고 있고, 이 레고는 인디아나 존스를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플레이모빌의 고증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고고학자가 트라우를 들고 있고 동시에 카메라도 들고 있죠. 인디아나 쪽, 레고 쪽도 사실 고증이 정확해요. 인디아나 존스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적인 의미의 고고학자는 그 플레이모빌 쪽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고고학자들은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에요. 요거 이집트의 이제 텔 무투비스라고 하는 유적에서 발굴은 아니고 지표 조사를 하고 있는 광경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여기 트라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모습인데 굉장히 오래전이 10년도 더 전의 모습인데 이제 아무래도 야외 작업을 하면 햇빛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를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주로 이렇게 최대한 감싸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은 여기도 써놨지만 오늘날에는 완전한 그 신도시로 탈바꿈한 김포 한강 신도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택지 개발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참여했던 모습이고, 자 이렇게 또 현장에서의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요거는 제 영국에 있을 때 제 지도교수 선생님이신데 현장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흑투성 있게 고고학자들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 과연 인디아나 존스는 고고학자일까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고학은 대충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인류 물질적 자료입니다. 이거를 제 말로, 제 방식으로 조금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고고학을 그 물건과,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학문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도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용하고 혹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던 물건을 토대로 역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 고고학입니다.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뭐 100년 안에 세상을 떠나실 거고 저도 세상을 떠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토대로 누군가가, 만약 과거에 누군가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고학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현 시점에도 과거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물건을 토대로 그 사람들의 뭐 사유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학문이 바로 고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물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다른 학문들도 인간에 대한 학문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물건을 토대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은 고고학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둘 때 인디아나 존스는 꽤 고고학자입니다. 영화를 시리즈를 다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영화는 언제나 물건을 토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인디아나 존스가 노력하는 과정이, 그리고 그 과정이 모범으로 그려지면서 영화의 어떤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1편에서는 성괴가 나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산카라의 돌이 나오고, 3편에서는 성괴가 아니라 성배가 나오죠. 이거 성배. 그리고 4편에서는 크리스탈 해골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이 물건들이 모두 다 실제하는 물건들은 아니에요. 성괴와 성배는 어떤 성서 기록을 토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이, 여러 연구자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있고, 산카라스톤 같은 경우는 전혀 존재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창작된 물건입니다. 의외로 좀 개인적으로 4편을 가장 덜 재미있게 봤지만 4편에 나오는 저 크리스탈 해골은 의외로 실제하는 유물이에요. 물론 영화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외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의 두개골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그 마야 문명의 산물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긴 하고, 어떤 연구자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게 19세기경에 만들어진 미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하는 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영화를 보셨으니까 5편에서도 중요한 물건이 등장하죠. 뭐죠? 물건이? 바로 운명의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이 운명의 다이얼은 실제 하는 어떤 유물을 그 이제 토대로 만들어진 그 영화적인 어떤 창작물입니다. 실제 하는 유물은 그 안티키테라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대략 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일종의 아날로그식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톱니바퀴를 돌려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도구였는데, 그것을 영화에서는 이제 뭔가 어떤 그 시간의 틈새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티팩트로 영화에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영화적인 설정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꽤 고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고고학, 어떤 현대 고고학의 필수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발굴을 인디아나 존스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아요. 그 수행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1편에서 이집트 타니스 유적에서 어떤 인물들이 그 발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되기는 하지만 인디아나 존스가 직접 발굴에 참여하지는 않고요. 또 5편에서 심지어는 그 수중 탐사까지도 5편에서는 그려지는데, 그 탐사 과정이 어떤 엄밀한 의미의 발굴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물건에 대한 열정과 관심, 그리고 물건을 토대로 무엇인가 사람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영화의 어떤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상당히 고고학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인디아나 존스 이 캐릭터가 그리고 있는 고고학자는 영화 속에서 어떤 시간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는 1930, 40년대의 고고학자는 아니고, 그보다 이제 한 두세 대 정도 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의 고고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아나 존스가 영화를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어떤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강당에 서 있는 모습이 영화 속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편과 3편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3편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그 강의 시간에 굉장히 어떤 정말 그 현대적인 의미의 고고학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죠. 예, 고고학은 사실을 찾습니다. 진실이 아니고요. 진실을 찾으려면 옆방에 있는 그 철학과 강의실로 가세요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디아나 존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고학은 사실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고고학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구자나 어떤 이제 사람의 어떤 인식의 프레임을 거쳐가지고 이제 형상화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논쟁거리를 남겨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과 관련이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고고학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고고학 전공자들, 고고학자 선생님들께서는 자주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디아나 존스는 도굴꾼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와 같은 태도에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디아나 존스라는 완성된 캐릭터를 실제 현실의 고고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 그러니까 이제 과거 굉장히 머나먼 시공간 속으로 어떤 우리들을 안내하는 그런 학문이 어떤 학계 밖에 있는 일반 시민대중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이 갖고 있는 어떤 낭만적인 분위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디아나 존스는 그 낭만이 정말 완전하게 체화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인디아나 존스 같은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학계 바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인디아나 존스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루카스랑 디즈니에서 이 시리즈를 리부팅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5편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지듯이 해리슨 포드의 퇴장으로 인디아나 존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는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고고학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현실 속 고고학자들은 계속해서 발굴이나 연구를 해나갈 것이고 또 그 결과들이 아마 여러분들께 꽤 자주 전해질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파악한 과거의 상황은 우리들 현대인들한테 종종 유용한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굉장히 머나먼 시간관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이제 대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다른 시간관 속으로 잠시나마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하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예, 그런 만큼 인디아나 존스는 끝이 났지만 인디아나 존스에 대한 추억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 극장을 비워야 서 이제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어쨌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쪽 뒤편에 계신 분.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소장님께서 보시면서 꼭 한 번쯤 상상하실 거라 생각해서 질문드리는데, 혹시 지금 영화처럼 이렇게 어떠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소장님께서는 꼭 어느 장면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게 제가 과거로 간다면요? 네, 과거로 간다면. 사실 저는 현대에 있고 싶어요. 네, 과거로 가면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활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갔다가 다녀올 수 있다면 물론 저는 기원전 2570년대의 이집트로 가고 싶습니다. 그 시기가 이집트에서 가장 큰 대피라미드가 만들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파라오를 만나가지고 쿠프죠. 파라오를 만나서 왜 이렇게 만드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저도 그렇지만 이집트 학계 내에서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의문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직접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쪽, 예, 저기 예, 왼쪽에 계신 분.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가장 덜 재밌게 본 게 4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재밌게 본 편은 어떤 편이고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더 있다면 어떤 이적과 어떤 보물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디아나 존스가 몇 편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몇 편이죠? 1편. 예, 왜 1편이죠? 이집트 나와서. 예, 그러니까 1편 레이더스 편을 저는 사실 제일 애정해요. 그 이유는 이집트가 배경으로 나오기 때문이고 또 이집트의 굉장히 중요한 성궤가 이제 이집트에 묻혀있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편과 사실 1편이랑 3편이랑 거의 비슷해요. 좋아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3편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각적인 어떤 설정들이 등장을 하고, 반면에 2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사실 2편은 1편, 3편과는 조금 장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완전한 모험, 완전한 판타지 모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4편은 제가 가장 덜 재미있게 본 이유는, 물론 제 4편을 최근에 봤는데 4편도 꽤 재밌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덜 재미있게 본 이유는 4편에서 그러니까 너무 저쪽 오컬트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막 막판 뭐 지금 스포해도 되겠죠? 갑자기 막판에서 막 우주선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장면들 굉장히 사실 제 유일하게 극장 5편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극장에서 본 영화가 4편인데 사실 3편도 저는 극장에서 보지 못했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개봉하긴 했지만 4편을 보고 나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마지막 장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인디애나 시리즈가 만들어진다면 뭐 사실 이집트가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피라미드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어쨌건 이제 한국 사람이가 그 아시아 사람이니까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도 꽤 흥미로울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오면 한국에서는 고증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논란이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한번 그 아시아 쪽도 배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만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질문 요 앞에 계신 분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로 고고학 보면은 아까 삽 같은 것도 약간 최신 기술보다는 약간 옛날 것들, 그러니까 현대 기술보다는 약간 영화에서도 그렇고 뭔가 신기술보다는 약간 옛날 것들로 찾는 기분인데 약간 영화에서도 그렇고 약간 신기술이 적용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영화는 이제 1930년대가 주 배경이죠. 그리고 뭐 이제 5편 같은 경우는 1960년대가 배경이니까 사실 오늘날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그 시대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만이 이제 적용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현대의 고고학은 사실 고고학은 근본이 없는 학문이에요. 근본이 도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은 그 자체적인 방법론을 갖기보다는 그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을 사용해서 발굴과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고고학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전부 다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 고고학 그 연구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자주 비교하는 사례가 살인사건 현장에서 그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하는 일과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여러 그 범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 수사관, 경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사용해서 그 현장에서, 사건 현장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고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완전히 똑같아요. 혈흔 분석 다 하고, DNA 분석 다 하고, 그 다음에 법의학자들과 협업 다 합니다. 현대의 고고학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반밖에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다음 상영도 이 상영관에서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고학 이집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를